그 어떤 대결보다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는 트럼프와 바이든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운명을 가르는 두 후보의 토론에서 뜻밖의 나라가 거론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그 주인공이라고 하는데요. 양 후보 모두 한국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한국이 자신의 편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대선의 뜨거운 키워드이자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 대한민국인데요. 이 두 후보 덕분에 한국이 조만간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이야기가 미국 정계에서 오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세계의 운명을 좌우하는 미국 대선 토론. 민주당의 바이든, 공화당의 트럼프가 격돌한 이번 토론은 세기의 대결이라 할 수 있었는데요. 이 대결의 끝에 승자는 트럼프로 끝났습니다. 나이 문제를 두 후보 모두 거론하며 신랄하게 상대를 공격했지만 유효타는 트럼프 쪽에서 나왔습니다. 바이든이 토론 중간에 말실수를 한 것을 트럼프가 노련하게 집어낸 것은 물론 시종일관 생기 있는 모습으로 일관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모든 걸 지켜본 사람들은 바이든의 패배를 직감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쪽 사람들 역시 바이든의 패배를 예상하며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였죠. 바이든의 도움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밀리지 않던 유럽 진영 리더들 역시 이번 토론을 보고 참담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만일 이번 TV 토론의 결과로 트럼프가 우세를 가져가면 자국 정치를 우선하는 트럼프가 유럽 지원을 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의 공세에 유럽이 밀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공화당은 승리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트럼프가 비록 사실관계를 틀린 거짓말을 일삼아도 국민들에게 트럼프는 건재하다는 사실을 보여줬고 바이든보다 믿을만하다는 인식을 심어줬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TV 토론에서 의외의 국가가 거론되며 토론의 향방을 갈랐다는 분석도 등장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양측 모두 한국에 대해 대단히 중요한 동맹국이며 한국을 끌어들인 것이 모두 자신의 공로라고 지적하는 등 한국과 자신의 인연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수세에 몰린 조 바이든이 한국을 여러 차례 거론하며 자신의 치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국과의 협력이라고 밝혔죠.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는 트럼프의 공격에 맞서 바이든은 삼성이 있는 대한민국에 투자를 유치한 것은 바로 자신이라고 맞받아쳤는데요. 수십억 달러의 투자는 물론 향후 미래 시대의 패권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인 반도체에서 강점을 가진 대한민국과 협력한 것은 자신의 성과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군사적 위기에 대해 트럼프가 걸고 넘어진 문제에 대해서도 바이든은 즉각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주요 동맹국들이 미국을 신뢰하고 협력하는 것은 미국이 강력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트럼프가 망쳐놓은 외교관계를 복구하는데 시간을 썼다는 사실을 지적하였고, 은근히 트럼프가 망친 외교 사례를 돌려 언급하기도 했죠. 트럼프도 김정은과 자신의 사이를 강조하며 한반도 문제에 있어 자신이 문제 해결의 적임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이든의 외교 실책을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두 후보가 자신의 치적을 내세우는 등 한국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국 대선 이슈의 중심에 한국이 등장한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라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한국이 미국에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정치인 및 경제적 영향력에 있어 주요 플레이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태평양으로 전선이 확대된 지금 시점에서 한국을 배제하고는 미국은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 그는 미중 무역 전쟁을 시작하면서 중국 견제에 나섰습니다. 마찰이 심해지면서 두 국가 사이에 끼어있는 국가들은 신냉전 체제를 몸소 체험하면서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당시에 트럼프는 동맹국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좌관들에게 한국에게 핵을 쥐어주는 것이 어떠냐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다른 대통령들이 시도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죠. 당시 그의 주변에 있던 공화당 참모들은 이 소리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한국에게 핵을 쥐어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참모들의 강경한 주장에 그는 이 아이디어를 묻어두고 백악관을 떠나게 되었죠. 이후 다시 대선에 도전하면서 그는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며 한국에게 핵무장을 허가해주겠다는 파격 주장을 펼칩니다. 그의 측근인 엘브리지 콜비 전략개발 부차관보는 공공연하게 트럼프의 의중을 외부에 드러내며 한국 핵무장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가 이런 생각에 다다른 이유는 미국이 너무 많은 돈을 전쟁에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 이상의 무기 지원을 하게 되면서 미 의회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에게 비용 지출을 줄일 것을 촉구하는 등 미국은 비용 지출에 대한 어려움을 드러냅니다. 미중 갈등도 해결되지 않고 대만을 둘러싼 양측의 긴장이 지속되기에 태평양 함대도 미국은 포기할 수 없었는데요. 게다가 하마스로 촉발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 미국은 또 한 번 큰 비용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론을 통해 간신히 비용 마련에 성공했지만 여러 차례 잦은 전쟁 지원금을 해외에 보태면서 미국 재정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모든 이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인들의 세금이 쓸데없이 낭비되고 있다고 바라보고 자국 인플레이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바이든 행정부가 무리한 지출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이죠. 이에 그는 과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고립주의 정책을 다시 꺼내며 특히 한국의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은 물론이고 서방 국가들이 전쟁에 필요한 비용을 댈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최근 있었던 북러 정상회담과 양국 간 군사협력 조약은 이러한 기류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아이디어는 미 의회에서도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미트 롬니 공화당 간사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관계를 지적하며 일관된 정책과 전략이 부재한 이 시점에서 미국이 한국에게 약속한 해부사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으로 대변되는 한국과 미국 간 방호조약은 한국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이 핵을 지원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선언이라 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 중국, 북한이 갈수록 가까워지는 것은 물론 군사협력이 잦아지는 이 시점에서 미국의 해부사는 신뢰할 만한 정책이 아니라는 비판인 것입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빅터 차 한국 석좌는 트럼프의 임기에 대해 한국이 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트럼프가 대통령에 오르는 순간 한국은 자체 핵무장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바라봤죠. 그동안 한국에서는 핵 보유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자체 핵 개발 시도를 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개입으로 핵 개발에 실패했지만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는 자체 핵무장의 열망이 있는데요. 최근 한국 자체 핵무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3명 중 2명이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을 트럼프가 뜻하지 않게 풀어준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한국은 트럼프의 주장에 환호를 보내며 핵무장에 대해 빠르게 준비할 것을 촉구하는 등 트럼프 덕분에 몇십 년 만에 비원이 성사될 수 있다며 박수를 치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이에 당황한 민주당 쪽에서도 기존의 원칙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했는데요.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 외교협회 포럼에서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 것이죠. 한국을 위해 미국이 워싱턴 선언 외에 다른 추가 조치를 해야 하지 않냐는 외부 인사의 질문에 커트 캠벨 부장관은 그럴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한국 자체 핵무장에 대해 부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고집스럽게 자체 핵무장을 허용하지 않았던 터라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많은 이들이 놀라는 분위기였는데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비슷한 발언을 얘기하며 핵 감축 전략을 제고하며 핵무기에 대해 도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북러 조약의 영향도 있지만 민주당 인사들의 변화 원인으로 트럼프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외교 전략에 맞서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분석도 등장을 했는데요.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서 미국 전략의 중요한 동맹인 대한민국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바이든 외교 전략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트럼프의 공세를 약화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트럼프의 제안을 따라가면서 한국 자체 핵무장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한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이 없는 상태로 민주당과 공화당 그 어느 쪽의 이야기도 매력적인 제안인 것이죠. 추세에 몰린 바이든은 한국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홍보 자료를 통해 한국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는 것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미국 일자리를 끌어왔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삼성과 LG 등 한국 주요 대기업들이 텍사스에 공장을 짓는 것과 태양광 기업인 한화 큐셀이 조지아주에 25억 달러를 투자하며 태양광 패널 핵심 부품과 이를 생산할 공장을 짓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치적으로 언급하며 한국과의 연대를 중요하게 언급했죠. 민주당 인사들 역시 한국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대외적으로 한국과의 동맹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원 외교위 인태 담당 민주당 간사인 아미 베라 의원은 한국과의 동맹에 있어 미국이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한국을 위해 미국은 어떠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을 강조했죠.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거론하면서 선거의 중요한 지점에서 한국이 대선의 향방을 결정하는 키 메이커가 된 것이죠. 그 어느 쪽으로 미국 정권이 가더라도 한국에게는 강력한 협력과 지지가 남아있기에 한국 핵무장은 이제 시간 문제라 할 수 있는데요. 때마침 중국의 도발 문제도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워싱턴은 진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가리아 언론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타클라마칸 사막의 중국군 사격장에서 F-22와 F-35 모형이 있는 공군 기지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미군 기지 모형을 자세히 살펴보니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 기지의 형태와 똑같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난징에서 1000km 떨어진 이가데나 공군기지를 목표로 중국군이 훈련 연습을 한다는 것인데요. 과거 러시아 싱크탱크 단체인 라이바가 한미연합훈련에 맞서 중국이 폭격기를 띄우는 무력 시위 시나리오를 공개한 바 있었는데요. 이때 중국에서만 알 수 있는 관제 정보를 담고 있어 중국이 비밀리에 공격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등장한 바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미일 주둔 기지를 타깃으로 삼아 시뮬레이션을 여러 차례 돌리고 있다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것이죠. 미군 기지와 더불어 한국을 동시에 타격 목표로 두고 이를 무력화하는 방안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다는 것은 한반도 정세에 있어 또 하나의 위기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무력 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미군의 조력 말고도 자체적인 방어 수단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이 미사일 방어 수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 북한이 동시에 공격을 시도한다면 이를 온전히 막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핵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위협에서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한국에게 필요한 가장 1순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미국 정계에서도 원칙만 고집하며 한국 핵무장을 막는 것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한 일이 되었는데요. 과연 한국은 몇 년 안에 자체 핵무장을 통해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중국, 북한, 러시아의 위협에서 당당한 모습을 대한민국이 보일 수 있기를 바라며 그 당당한 모습의 하나로 핵을 한국이 보유하길 진심으로 소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밀리터리 르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